마음 편히 인생을 사는 방법. 얼마 전에 저 혼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던 적이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내가 지금 이대로 행복한가? 하고 자문해보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의 연속 끝에 인생을 좀 더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마음 편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이 여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 개인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법, 하나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법, 남에게 조건 없이 주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에요. 첫걸음으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요. 우리 각자는 유니크한 빛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하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면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이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그리고 화나 스트레스는 삶의 일부예요. 이런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남에게 기대 없이 주는 것도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하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게 된 건 인생을 마음 편하게 사는 건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는 거죠. 이 여정 자체를 사랑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 길에서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고 배우며 더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거죠. 결국 마음 편한 인생을 사는 건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어요. 첫 번째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얼마 전 제가 책을 읽다가 한 구절에 꽂혔어요. 그 구절이란 사실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고 여러 옛날 성인들과 현대 사상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했는지 살펴봤어요. 먼저 부처님 말씀 중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이게 사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랑도 연결돼 있어요.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깊게 파악하고 이해해야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의 좋은 점이든 개선해야 할 점이든 정확히 알고 있어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현대에 와서는 틱나탄 스님이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비판하고 자책하곤 해요. 근데 마음 챙김을 통해서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도 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이런 걸 실천해 보려면 일단은 매일 일기 쓰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인식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걸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명상이나 요가처럼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런 걸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 첫걸음이 바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제가 느낀 거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가족을 위한 희생 대신 자기 발전에 집중하기. 얼마 전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마친 뒤에 좀 쉬고 싶었어요. 그때 마음이 많이 피곤하다 느껴졌거든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우리가 왜 항상 남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걸까?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일까 하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고 여러 철학자들과 현대 심리학이 이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봤어요. 인도에서는 영혼을 탐구하는 아트만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내면을 깊게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진짜 자신이 뭔지, 삶에서 뭘 하고 싶은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자기 발전인데, 사실 이런 걸 통해 우리가 세상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자신을 알고, 그걸 바탕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거니까요. 플라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각자가 자신의 장점을 알고, 그걸 살려서 사회에 기여하는 게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했죠. 여기서도 결국 자기 발전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걸 키우는 것. 그게 결국은 가족이나 사회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마슬로우가 이야기한 자기 실현이 있어요.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면 사람은 자신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이 스스로를 위해 노력할 때만 가능한 일이죠.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걸 살리려고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그 결과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자기 발전에 집중하려면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이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성장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놀랄 거예요. 세 번째로 분노를 쌓아두지 않고 스트레스 관리하기. 며칠 전에 제가 갑자기 엄청 화가 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 화를 어떻게 좀 다르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도 화를 잘 다스리는 편은 아니었기에 이번 기회에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철학과 현대 심리학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조사해봤어요. 먼저 붓다는 화를 마음의 독 같다고 봤어요. 화가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붓다는 이런 화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명상을 추천했어요. 명상을 하면 우리가 왜 화를 내는지, 그 화의 근원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화가 나도 그냥 폭발하기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우리가 왜 화를 내는지, 그리고 그 화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 거죠. 이걸 알면 화를 좀 더 잘 다룰 수 있어요. 마치 이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하고 자신을 관찰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서는 스트레스 관리 기법에 대해 많이 연구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생각 때문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화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운동이나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사 같은 걸로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이걸 실생활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도 명상을 꾸준히 해보고 화가 날 때 그 순간을 잘 관찰해 보는 거예요.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이 감정을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일상에서 운동이나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이번에 이런 걸 알아보면서 화를 다스리는 건 결국 우리 내면과의 대화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 화를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우리 삶을 훨씬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번째로 기대 없이 남에게 베풀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남한테 뭔가를 줄 때 과연 이걸로 충분할까? 라는 생각을 하며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뭔가 돌아올지 기대하곤 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주는 거라는 걸 깨달았죠. 이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많은 사상가들이 기대 없이 남에게 베풀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이죠. 첫 번째로 붓다가 있어요. 붓다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건 물론 친절이나 사랑 같은 걸 조건 없이 나누라고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자신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석가모니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남에게 베풀 때 우리도 결국엔 행복해진다는 거죠. 카를 마르크스는 좀 다른 관점이긴 해요. 주로 경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도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사는 사회를 꿈꿨어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 그게 결국은 사회를 더 좋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서도 남에게 기대 없이 뭔가를 주는 행위가 우리 마음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많이 연구했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든다고 하네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남에게 뭔가를 줄 때 이걸로 뭔가 돌아올까 하는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 자신도 더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로 남과의 비교로 인한 상심을 피하기. 얼마 전에 저 혼자 커피숍에 앉아서 사람들이 올리는 SNS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멋진 일도 많이 하는 사람들 사진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삶을 그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비교가 정말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죠. 이걸 계기로 저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을 사는 법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부터 지금의 심리학까지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살펴봤어요. 고대 그리스의 디오게네스는 정말 독특한 인물이에요.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자기 방식대로 살았어요. 부나 명예 같은 거에 연연하지 않고 진짜 자유롭게 살았죠. 디오게네스처럼 남의 시선이나 비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픽테토스 같은 철학자는 우리 마음속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봤어요. 사실 남과 비교해서 상심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반응이잖아요. 이걸 이해하고 나니 저 스스로 내면의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해보고 싶어졌어요.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늘 원하는 것에 집착하면 결국 고통받는다고 했어요. 남과의 비교도 결국은 우리 욕망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이 생각을 알고 나니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됐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자기 수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요.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알고 나니 정말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제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려고 해요.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저니까요. 남들과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대신 제 삶을 사랑하고 제 길을 걷는 것에 집중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저는 오랜만에 혼자 산책을 하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평소에 바쁘게 살다 보니 가끔은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바쁜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저도 그렇게 사는 건가 싶어서요. 그러다 문득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생을 좀 더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되었죠.
우리 모두가 꿈꾸는 건 마음 편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은 사람마다 달라요. 이 길에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 자기 발전에 집중하는 법, 화를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법, 기대 없이 남에게 주는 법,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법을 배워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 각자는 특별한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알아차리고 자신을 사랑하면 진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자기 발전에 시간을 투자하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화나 스트레스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 관리하면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남에게 기대 없이 베풀면 우리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남들과 비교하는 대신 자기 자신의 삶에 집중하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산책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인생을 마음 편하게 산다는 건 결국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고 자신만의 길을 가면서 그 길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여정 자체를 즐기면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걸을 수 있다면 서로를 응원하고 배우며 더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마음 편한 인생을 사는 건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마음 편히 인생을 사는 방법. 얼마 전에 저 혼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던 적이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내가 지금 이대로 행복한가? 하고 자문해보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의 연속 끝에 인생을 좀 더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마음 편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이 여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 개인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법, 화나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법, 남에게 조건 없이 주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에요. 첫걸음으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요. 우리 각자는 유니크한 빛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하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면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이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그리고 화나 스트레스는 삶의 일부예요. 이런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남에게 기대 없이 주는 것도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하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게 된 건 인생을 마음 편하게 사는 건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는 거죠. 이 여정 자체를 사랑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 길에서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고 배우며 더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거죠. 결국 마음 편한 인생을 사는 건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어요. 첫 번째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얼마 전 제가 책을 읽다가 한 구절에 꽂혔어요. 그 구절이란 사실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고 여러 옛날 성인들과 현대 사상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했는지 살펴봤어요. 먼저 부처님 말씀 중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이게 사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랑도 연결돼 있어요.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깊게 파악하고 이해해야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의 좋은 점이든 개선해야 할 점이든 정확히 알고 있어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현대에 와서는 틱나탄 스님이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비판하고 자책하곤 해요. 근데 마음 챙김을 통해서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도 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이런 걸 실천해 보려면 일단은 매일 일기 쓰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인식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걸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명상이나 요가처럼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런 걸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 첫걸음이 바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제가 느낀 거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가족을 위한 희생 대신 자기 발전에 집중하기. 얼마 전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마친 뒤에 좀 쉬고 싶었어요. 그때 마음이 많이 피곤하다 느껴졌거든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우리가 왜 항상 남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걸까?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일까 하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고 여러 철학자들과 현대 심리학이 이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봤어요. 인도에서는 영혼을 탐구하는 아트만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내면을 깊게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진짜 자신이 뭔지, 삶에서 뭘 하고 싶은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자기 발전인데, 사실 이런 걸 통해 우리가 세상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자신을 알고, 그걸 바탕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거니까요. 플라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각자가 자신의 장점을 알고, 그걸 살려서 사회에 기여하는 게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했죠. 여기서도 결국 자기 발전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걸 키우는 것. 그게 결국은 가족이나 사회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마슬로우가 이야기한 자기 실현이 있어요.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면 사람은 자신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이 스스로를 위해 노력할 때만 가능한 일이죠.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걸 살리려고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그 결과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자기 발전에 집중하려면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이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성장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놀랄 거예요. 세 번째로 분노를 쌓아두지 않고 스트레스 관리하기. 며칠 전에 제가 갑자기 엄청 화가 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 화를 어떻게 좀 다르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도 화를 잘 다스리는 편은 아니었기에 이번 기회에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철학과 현대 심리학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조사해봤어요. 먼저
붓다는 화를 마음의 독 같다고 봤어요. 화가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붓다는 이런 화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명상을 추천했어요. 명상을 하면 우리가 왜 화를 내는지, 그 화의 근원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화가 나도 그냥 폭발하기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우리가 왜 화를 내는지, 그리고 그 화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 거죠. 이걸 알면 화를 좀 더 잘 다룰 수 있어요. 마치, 이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하고 자신을 관찰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서는 스트레스 관리 기법에 대해 많이 연구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생각 때문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화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운동이나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사 같은 걸로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이걸 실생활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도 명상을 꾸준히 해보고 화가 날 때 그 순간을 잘 관찰해 보는 거예요.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이 감정을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일상에서 운동이나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이번에 이런 걸 알아보면서 화를 다스리는 건 결국 우리 내면과의 대화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 화를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우리 삶을 훨씬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번째로, 기대 없이 남에게 베풀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남한테 뭔가를 줄 때 과연 이걸로 충분할까? 라는 생각을 하며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뭔가 돌아올지 기대하곤 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주는 거라는 걸 깨달았죠. 이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많은 사상가들이 기대 없이 남에게 베풀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이죠. 첫 번째로, 붓다가 있어요. 붓다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건 물론 친절이나 사랑 같은 걸 조건 없이 나누라고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자신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석가모니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남에게 베풀 때 우리도 결국엔 행복해진다는 거죠. 카를 마르크스는 좀 다른 관점이긴 해요. 주로 경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도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사는 사회를 꿈꿨어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 그게 결국은 사회를 더 좋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서도 남에게 기대 없이 뭔가를 주는 행위가 우리 마음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많이 연구했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든다고 하네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남에게 뭔가를 줄 때 이걸로 뭔가 돌아올까 하는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 자신도 더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로, 남과의 비교로 인한 상심을 피하기. 얼마 전에 저 혼자 커피숍에 앉아서 사람들이 올리는 SNS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멋진 일도 많이 하는 사람들 사진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삶을 그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비교가 정말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죠. 이걸 계기로 저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을 사는 법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부터 지금의 심리학까지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살펴봤어요. 고대 그리스의 디오게네스는 정말 독특한 인물이에요.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자기 방식대로 살았어요. 부나 명예 같은 거에 연연하지 않고 진짜 자유롭게 살았죠. 디오게네스처럼 남의 시선이나 비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픽테토스 같은 철학자는 우리 마음속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봤어요. 사실 남과 비교해서 상심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반응이잖아요. 이걸 이해하고 나니 저 스스로 내면의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해보고 싶어졌어요.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늘 원하는 것에 집착하면 결국 고통받는다고 했어요. 남과의 비교도 결국은 우리 욕망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이 생각을 알고 나니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됐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자기 수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요.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알고 나니 정말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제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려고 해요.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저니까요. 남들과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대신 제 삶을 사랑하고 제 길을 걷는 것에 집중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저는 오랜만에 혼자 산책을 하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평소에 바쁘게 살다 보니 가끔은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바쁜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저도 그렇게 사는 건가 싶어서요. 그러다 문득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생을 좀 더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되었죠. 우리 모두가 꿈꾸는 건 마음 편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은 사람마다 달라요. 이 길에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 자기 발전에 집중하는 법, 화를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법, 기대 없이 남에게 주는 법,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법을 배워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 각자는 특별한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알아차리고 자신을 사랑하면 진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자기 발전에 시간을 투자하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화나 스트레스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 관리하면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남에게 기대 없이 베풀면 우리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남들과 비교하는 대신 자기 자신의 삶에 집중하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산책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인생을 마음 편하게 산다는 건 결국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고 자신만의 길을 가면서 그 길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여정 자체를 즐기면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걸을 수 있다면 서로를 응원하고 배우며 더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마음 편한 인생을 사는 건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마음 편히 인생을 사는 방법. 얼마 전에 저 혼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던 적이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내가 지금 이대로 행복한가? 하고 자문해보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의 연속 끝에 인생을 좀 더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마음 편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이 여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 개인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법, 화나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법, 남에게 조건 없이 주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에요. 첫걸음으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요. 우리 각자는 유니크한 빛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하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면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이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그리고 화나 스트레스는 삶의 일부예요. 이런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남에게 기대 없이 주는 것도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하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게 된 건 인생을 마음 편하게 사는 건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는 거죠. 이 여정 자체를 사랑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 길에서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고 배우며 더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거죠. 결국 마음 편한 인생을 사는 건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어요. 첫 번째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얼마 전 제가 책을 읽다가 한 구절에 꽂혔어요. 그 구절이란 사실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고 여러 옛날 성인들과 현대 사상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했는지 살펴봤어요. 먼저 부처님 말씀 중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이게 사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랑도 연결돼 있어요.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깊게 파악하고 이해해야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의 좋은 점이든 개선해야 할 점이든 정확히 알고 있어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현대에 와서는 틱나탄 스님이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비판하고 자책하곤 해요. 근데 마음 챙김을 통해서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도 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이런 걸 실천해 보려면 일단은 매일 일기 쓰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인식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걸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명상이나 요가처럼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런 걸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 첫걸음이 바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제가 느낀 거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가족을 위한 희생 대신 자기 발전에 집중하기. 얼마 전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마친 뒤에 좀 쉬고 싶었어요. 그때 마음이 많이 피곤하다 느껴졌거든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우리가 왜 항상 남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걸까?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일까 하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고 여러 철학자들과 현대 심리학이 이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봤어요. 인도에서는 영혼을 탐구하는 아트만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내면을 깊게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진짜 자신이 뭔지, 삶에서 뭘 하고 싶은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자기 발전인데, 사실 이런 걸 통해
우리가 세상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자신을 알고 그걸 바탕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거니까요. 플라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각자가 자신의 장점을 알고 그걸 살려서 사회에 기여하는 게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했죠. 여기서도 결국 자기 발전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걸 키우는 것. 그게 결국은 가족이나 사회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마슬로우가 이야기한 자기 실현이 있어요.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면 사람은 자신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이 스스로를 위해 노력할 때만 가능한 일이죠.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걸 살리려고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그 결과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자기 발전에 집중하려면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이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성장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놀랄 거예요. 세 번째로 분노를 쌓아두지 않고 스트레스 관리하기. 며칠 전에 제가 갑자기 엄청 화가 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 화를 어떻게 좀 다르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도 화를 잘 다스리는 편은 아니었기에 이번 기회에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철학과 현대 심리학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조사해봤어요. 먼저 붓다는 화를 마음의 독 같다고 봤어요. 화가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붓다는 이런 화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명상을 추천했어요. 명상을 하면 우리가 왜 화를 내는지, 그 화의 근원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화가 나도 그냥 폭발하기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우리가 왜 화를 내는지, 그리고 그 화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 거죠. 이걸 알면 화를 좀 더 잘 다룰 수 있어요. 마치 이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하고 자신을 관찰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서는 스트레스 관리 기법에 대해 많이 연구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생각 때문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화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운동이나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사 같은 걸로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이걸 실생활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도 명상을 꾸준히 해보고 화가 날 때 그 순간을 잘 관찰해 보는 거예요.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이 감정을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일상에서 운동이나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이번에 이런 걸 알아보면서 화를 다스리는 건 결국 우리 내면과의 대화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 화를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우리 삶을 훨씬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번째로 기대 없이 남에게 베풀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남한테 뭔가를 줄 때 과연 이걸로 충분할까? 라는 생각을 하며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뭔가 돌아올지 기대하곤 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주는 거라는 걸 깨달았죠. 이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많은 사상가들이 기대 없이 남에게 베풀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이죠. 첫 번째로 붓다가 있어요. 붓다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건 물론
친절이나 사랑 같은 걸 조건 없이 나누라고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자신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석가모니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남에게 베풀 때 우리도 결국엔 행복해진다는 거죠. 카를 마르크스는 좀 다른 관점이긴 해요. 주로 경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도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사는 사회를 꿈꿨어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 그게 결국은 사회를 더 좋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서도 남에게 기대 없이 뭔가를 주는 행위가 우리 마음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많이 연구했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든다고 하네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남에게 뭔가를 줄 때 이걸로 뭔가 돌아올까 하는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 자신도 더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5번째로 남과의 비교로 인한 상심을 피하기. 얼마 전에 저 혼자 커피숍에 앉아서 사람들이 올리는 SNS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멋진 일도 많이 하는 사람들 사진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삶을 그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비교가 정말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죠. 이걸 계기로 저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을 사는 법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부터 지금의 심리학까지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살펴봤어요. 고대 그리스의 디오게네스는 정말 독특한 인물이에요.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자기 방식대로 살았어요. 부나 명예 같은 거에 연연하지 않고 진짜 자유롭게 살았죠. 디오게네스처럼 남의 시선이나 비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픽테토스 같은 철학자는 우리 마음속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봤어요. 사실 남과 비교해서 상심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반응이잖아요. 이걸 이해하고 나니 저 스스로 내면의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해보고 싶어졌어요.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늘 원하는 것에 집착하면 결국 고통받는다고 했어요. 남과의 비교도 결국은 우리 욕망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이 생각을 알고 나니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됐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자기 수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요.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알고 나니 정말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제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려고 해요.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저니까요. 남들과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대신 제 삶을 사랑하고 제 길을 걷는 것에 집중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저는 오랜만에 혼자 산책을 하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평소에 바쁘게 살다 보니 가끔은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바쁜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저도 그렇게 사는 건가 싶어서요. 그러다 문득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생을 좀 더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되었죠. 우리 모두가 꿈꾸는 건 마음 편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은 사람마다 달라요. 이 길에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 자기 발전에 집중하는 법, 화를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법, 기대 없이 남에게 주는 법,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법을 배워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 각자는 특별한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알아차리고 자신을 사랑하면 진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자기 발전에 시간을 투자하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화나 스트레스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 관리하면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남에게 기대 없이 베풀면 우리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남들과 비교하는 대신 자기 자신의 삶에 집중하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산책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인생을 마음 편하게 산다는 건 결국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고 자신만의 길을 가면서 그 길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여정 자체를 즐기면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걸을 수 있다면 서로를 응원하고 배우며 더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마음 편한 인생을 사는 건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